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후로 인사드리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나요? 아직 크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저 싫어하시나요? 사실 저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를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되지 않고 예의를 모르는 엄청 시끄러운 존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어린이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 그런지 어린이의 새로운 점들이 보였어요. 멀리서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요.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책은 2020년 11월에 발간되었어요. 발간 후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아시아 어워드 선정 올해를 빛낸 책 4권에 선정되기도 하였지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린이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어린이를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어른들은 어린이의 강조된 면만 보잖아요. 사고뭉치 아이들, 시끄러운 아이들, 예의범절 없는 그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법이에요. 매스컴에서는 또 사건, 사고 위주로 소식을 다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우리 눈에 거의 띄지 않아요. 한참 자라고 있는 중인 작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2021년에는 글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2021년에는 이 책을 칭찬하는 글이 일색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반감이 들어서 그런지 이 책의 흠만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달라요. 저 역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어린이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사람으로서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겪잖아요. 어릴 때 공경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없을 때는 주위 어른들이 대부분 도와주셨잖아요. 저의 5살 무렵의 이야기인데요. 집에서 슈퍼 가는 길은 굽이진 야트막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됐어요.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 슈퍼에 갔는데 평소 잘 다니던 가까운 곳이라 엄마도 혼자 저를 보냈지요. 바람이 무척 세차게 부는 날이었어요. 슈퍼에 갈 때는 바람이 밀어줘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맞바람 때문에 혼자서는 언덕 아래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뚫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걸 슈퍼 아주머니께서 보시고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더래요. 엄마가 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꼬맹이와 맞바람의 싸움을 생각해보면 귀여운 에피소드지만 만약 슈퍼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언덕에서 바람을 붙잡고 오랜 시간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른인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아이를 보게 된다면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 모두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보면 도움을 주저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책은 어린이의 세심한 세계를 알려주면서 어른의 의무를 보드랍게 짚어주는 책이에요. 우리 사회는 사교육이 너무도 중시되어 어린이의 발달 가업을 놓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려 깊은 시선을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김소영 작가님은 독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접하게 되는 아이들의 세심한 생각과 행동을 가까이서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이 책 속에는 멀리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꼭꼭 숨어 있어요. 이 책과 더불어 이슬아 작가의 부지런한 사랑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랑 속에는 이슬아 작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방을 하면서 전해받은 아이들의 글과 행동이 녹아 있어
세상 속 아이의 모습을 그리기에 좋거든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른인 걸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키즈존이 탄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2021년에는 노키즈존이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장난꾸러기 아이와 아이를 통제하지 않은 부모를 가려받는 것은 자영업자의 자유라고요. 다른 손님을 위한 배려의 조치라고 생각했었지요. 그게 타당하다고 여겼고요. 지금은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이건 역시 어떤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자주 가는 동네 카페는 영화부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손님도 아이를 향해 눈치를 주지 않고요. 부모님들 대부분도 아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해요. 카페 사람 모두가 육아를 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고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책 한 권 읽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저는 유튜브 원고를 복작복작한 그 카페에서 쓸 때도 많아요. 아이가 재밌게 떠들며 놀고 있어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카페예요. 저도 처음에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살짝살짝 아이랑 놀아주면서 제 책을 읽는 것도 보람차고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안 보게 돼서 폰에 뺏기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의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그 전에 있었던 오해들도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노키즈존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어디 가나 아이가 붐빈다면 익숙해질 사건도 많이 있어요. 일부 몰상식한 부모의 행동을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큰 사람인 걸 잊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피하고 싫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페에서는 책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에게 해주는 말을 어린이에게도 해줄 수 있나요? 어린이에게 해주는 말을 나에게도 해주세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이런 말들.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여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더 친절한 곳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어린이를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세상이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뒷표지에 있는 임진아 작가님의 추천글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마음을 오랜만에 조명해준다. 우리는 우선 어린이라는 세계 속에 용감하고 솔직한 어린이들이었다. 잊었겠지만 나 또한 어떤 어른을 숨죽여 웃게 했을 테고 또 어떤 어른은 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봐 주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시선을 알맞게 옮기기만 하면 된다. 김소영 작가님은 그 방법들을 어린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말해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오후 드림.